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을 향한 수시 전략, 오늘 방송은 건축 계열입니다. 본 방송으로 2023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 합격자 성적 추이를 확인하면 2023 수시 학생부 전형의 수시 합격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건축 전공 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 환경, 건설,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교통공학 등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인지 확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등 5개 학교를 방송했습니다. 이제 가천대, 단국대, 죽전,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등 6개 학교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23개 대학을 모두 방송할 예정입니다. 잘 활용해서 2023 수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3 전형 특징과 함께 3개년 입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별 전형 방법의 특징입니다. 2023 모집 방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 지역 균형으로 분할 모집하고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지역 균형 선발, 명지대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으로 분할 모집하고, 아주대 고교 추천, 인하대 지역 균형, 한양대 에리카 지역 균형 선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100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에서는요, 우수한 4개 학기를 40%, 30%, 20%, 10%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가 있습니다. 이 5개 학기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4개 학기만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는 국수, 영, 과 교과를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입니다. 단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응시할 경우에 1등급을 상향 적용한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대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은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6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 가서 교과 50과 면접 5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같습니다. 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다르게 없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앞서 가천대학교는 학기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교과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어에서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그리고 한국사도 반영된다는 거, 한국과학과 한국사를 합쳐서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 중에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가 30%, 수학이 30%, 영어가 30%, 사회나 과학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사회 또는 과학과 함께 한국사를 포함해서 10%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분할 모집하고 있는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봤던 어떤 학기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두고 있지 않고요. 반영 교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는데, 이 교과에서 상위 4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수영과 각각 4개의 과목인 만큼 16개 과목에 해당돼서 성적이 반영되고요. 진로선택 과목
두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명지대의 어떤 모집 단위에서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반영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교과와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학교장 추천 반영 방법과 같습니다. 역시 공간 디자인은 국수 영사를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명지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앞서 봤던 학기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수 영 과학과 함께 사회까지 반영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탐구 영역에서 과탐 선택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가중치는 없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수, 영, 과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석차 등급과 함께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에 대한 성취도도 반영된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또한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학기별, 교과별 가중치는 물론 학년별 가중치도 없습니다. 반영 교과가 국수, 영, 과학과 함께 사회 그리고 한국사까지 모두 반영된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대학별 모집 단위에서 어떤 입시 결과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와 지역 균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기 바라고요. 지역 균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계별 전형인 만큼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죠. 이러한 면접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성적 상위권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실적인 성적에서 본다면 학생부 우수자정이 약간 높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균형은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현재의 전형 방식과 같은 교과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2021학년도만큼은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했죠.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본다면 상당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고만 하기 바라고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2019, 202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교과와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에서 보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2019학년도에 43명, 2020학년도에 41명, 2021학년도에 38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23학년도에 52명으로 늘어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이제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가 이제 2022학년도에 이어서 2023학년도에도 모집이 된 부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원 증가가 있었고, 2021학년도 대비해서 도시계획 적용학부와 건축학부에서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모집 인원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6명, 2020학년도에 24명, 2021학년도에 22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조금 늘어난, 그래서 2023학년도는 35명을 선발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본다면요, 그 학생부 우수화 전형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건축 학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등급, 2021학년도에 2.8등급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한 설비 소방 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9등급, 2021학년도에 3등급으로 지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학종으로 선발된 만큼 2021학년도 성적은 이한 참고를 하시고요.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0학년도의 성적에서 약간의 어떤 변동이 있었는데요. 2019학년도 대비해서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또한 설비소방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 2.8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3.2등급으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목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3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8등급으로 상승했다는 거, 이러한 모집 단위별 어떤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추합 부분에서 보시면 학생부 우수화 전형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조금은 이제 상승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높지 않은 그러한 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역규정 선발 같은 경우에서 추합이 이게 상당히 좀 낮은, 매우 적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합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접에서의 역전을 노리는 바로 그러한 소신 상향 지원의 경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작용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형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국대 죽전 캠퍼스입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는 두개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특히 반영되는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한국사까지 포함이 된다. 한국사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요. 전체 모집 인원에서 보면 2019학년도에 54명에서 2020학년도에 37명으로 대폭 줄었죠. 2021학년도에 26명으로 또한 줄었고, 그 이후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26명으로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면 사실상 이제 성적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성적에 대한 영향은 없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평균 성적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5년제 건축과 전공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4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6등급, 2021학년도에 2.65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또한 토목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68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2등급으로 떨어졌다가 2021학년도에 2.59등급으로 상승했고, 건축공학 전공은 2019학년도에 2.63등급에서 2020학년도 2.56등급으로 이제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는 2.8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동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추합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 높은 편이었다가 또한 이제 낮아진 그러한 어떤 경향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어떤 지원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 또한 이제 학점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분할 모집을 하게 되죠. 모집 인원에서 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계속적으로 또 모집 인원이 이제 줄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3개의 모집 단위가 2022학년도부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넘어왔어요. 건축학 전공과 전통 건축 전공,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 전공이 넘어와서 모집 인원은 25명을 선발할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52명에서 2020학년도에 52명, 2021학년도에 35명으로 확 줄었다가 2022학년도에는 이제 24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3학년도에는 좀 늘어서 30명을 선발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공간 디자인을 교과 면접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5명을 선발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명지대학교의 학점 추천이나 교과 면접 모두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둘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성적에서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조금은 이제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과 면접 전형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은 벌써 이제 성적 상위 학생들의 어떤 면접 부담이 좀 작용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면접이라는 것을 좀 기회로 해서 좀 성적 중위권의 학생들의 과감한 어떤 소신 상향 지원의 어떤 추세,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과 면접 전형에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에서 보시면 그 토목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66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63 등급, 2021학년도에는 2.25 등급으로 이제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인 것과 좀 다르게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67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1 등급, 2021학년도에 2.78 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서로 성반된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1학년도에 좀 대폭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토목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3.32 등급에서 2021학년도 2.88 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 3.44 등급, 2020학년도 3.37 등급, 2021학년도 3.18 등급으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92 등급에서 2020학년도 2.87 등급, 2021학년도 2.31 등급으로 이제 대폭 상승한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합에서 보시면은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사실 이제 교과 면접보다도 좀 더 높은 그러한 경향,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서 이제 잠깐 그 언급해 드렸다시피 그 교과 면접이라는 그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면접의 어떤 역전을 노리는 그러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소신 상향 지원, 바로 이런 부분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성적 상위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이제 부담을 피하고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하향 안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그러한 경우들의 어떤 반영, 바로 이런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토목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7명의 모집 인원 중에 16명이 추합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 중에서 약 40.6%가 합격을 했어요. 2020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19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64.1%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16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자 중에 38.9%가 합격을 하는 좀 높은 추합률을 보였고요.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는 9명 모집에서 1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약 30%, 2020학년도에는 8명 모집에 26명이 추합을 하면서 지원자들 중에서 65.4%가 합격을 했고, 2021학년도에는 3명 모집에 12명 정도가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5.6%의 높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제 합격률을 그 지원자들 중에서 높은 합격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1배수 내외의 아주 낮은 그런 이제 추가 합격을 보여줬다는 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의 성적을 기준으로 좀 더 이제 내가 성적에서 좀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교과 면접에서는 면접을 통한 나름대로의 어떤 역전, 바로 이런 것을 노려보는 그러한 어떤 그 소신 지원, 또 소신 상향 지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두개합 5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특히 교과의 어떤 반영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과 사회까지 모두 반영이 된다는 거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그다음에 이제 2021학년도까지 이렇게 3개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적에 대한 어떤 상위권이 나름 이제 안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경향이 성적에 나타나고요. 이것이 이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또한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에서는 2019년도 31명 이후에 이제 2020, 2021 올해까지 유사한 그러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는 19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성적상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88에서 2020학년도에 1.89, 그다음에 2021학년도에 2.45 등급으로 어떤 지속적인 그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계획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합 인원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는 이제 발표 자료가 없어서 추합 인원이 없지만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습니다. 교통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 5명 모집에 14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65.5%가 합격을 하는, 또한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39.4%가 합격을 했습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는요 10명 모집에 27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77.1%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10명 모집에 23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68.8%가 합격을 하는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대학교는 이러한 지금 성적에 대한 경향은요 2022, 2023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기회를 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5등급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죠.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에서 본다면 2019학년도에 33명, 2020학년도에 37명, 2021학년도에 40명으로 이제 늘어났다가 2022학년도 작년에는요 27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학년도 역시 2명이 더 줄어서 2023학년도에는 2명이 더 줄어서 이 25명을 모집한다는 거, 축소되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앞서 이제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실상 어떤 성적에서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적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평균 성적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인프라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86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66 등급, 2021학년도에 2.61 등급으로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공학과 같은 경우 2019학년도 2.87 등급에서 2020학년도 2.63 등급, 2021학년도 2.59 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41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5 등급으로 살짝 올랐다가 2021학년도에는 2.62 등급으로 하락했다는 거, 이러한 추세를 좀 살펴보시고요. 추합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뭐 1배수도 돌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낮은 그런 추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인하대학교의 소신 지원에 대한 경향이 좀 강하다. 따라서 합격을 하면 다른 데로 이제 하향 안정 지원을 하기면 상위권 학교나 이제 상위권 어떤 모집 단위가 합격이 됐을 때 좀 빠져나가는 인원이 좀 많을 텐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보다는 좀 소신 지원의 경향이 강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눌러 앉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입시 결과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영되는 어떤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와 한국사까지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고요. 모집 인원에서 보면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2019학년도 25명, 2020학년도 29명, 2021학년도 28명,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3학년도에도 2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축학부가 2019학년도에 2.41등급, 2020학년도에 2.45등급,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2.65등급으로 지속적인 하락세였고요. 건설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41등급에서 2020학년도 2.58등급, 2021학년도에 2.57등급으로 2019학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어떤 하락이었고요. 교통물류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 2.39등급에서 2020학년도 2.56등급, 2021학년도에 2.68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합에서 보시면 2020학년도 이후에 대체적으로 어떤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14명 모집에 1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36.3%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14명 모집에 23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0% 절반이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건설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 8명 모집에 14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7.4%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도 8명 모집에 17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6.3%가 합격을 했습니다. 교통물류공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 7명 모집에 11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5.9%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는 약간 낮아진 6명 모집에 5명이 추합을 해서 31.4%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추합이 높다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조금은 이제 하향 안정적인 어떤 지원, 이러한 부분에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입시 지원 계획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시에 지원할 경우에 2023학년도 대학별 전형 요강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원하도록 하시고요. 향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겁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별 2023 수시에서의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에 대한 어떤 특징, 그리고 각 대학별 모집 단위들의 3개년 입시 결과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학생부 전략을 통해서 수시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는 어떠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에 대한 어떤 전략입니다. 이런 교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미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를 이제 포함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성적 산출을 잘 해봐야죠. 또한 아주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그다음에 단국대 죽전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한국사까지 이제 포함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천대 학생부나 또는 명지대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인하대, 그다음에 가천대 지역균형, 명지대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영과 교과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봤던 국민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순실대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방송했던 국민대학교,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실대에 대한 방송은 바로 밑에 이제 링크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그 앞선 방송에서 보았던 대학들의 이제 성적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방송해드린 가천대와 명지대, 단국대 죽전,
그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에서 보면 약간 좀 낮은 그러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거는 2021학년도의 성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성적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였었다라고는 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보여주는 이제 가천의 어떤 지역균형 성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인 만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원 계획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6등급에서 2.7등급 정도면 대체적으로 이제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성적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성적이죠. 따라서 저것을 이제 평균 성적이니까 사실상 문을 닫고 들어가는 최저 성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르다는 게 모든 대학이 이런 평균과 최저가 이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결국 최저 성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의 특성과 그다음에 모집 단위에서 나타났던 결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번 기말고사에서의 어떤 성적 상승, 바로 이것은 학생부 교과에 어떤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런 학생부 교과 성적의 석자 등급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제 이 이수 단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수 단위가 적용되는 만큼 이수 단위에 따라서 어떤 성적이 반영되는 만큼 3학년 1학기 때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이수 단위 수는 약 12단위에서 15단위,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10에서 15단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3등급을 받았던 어떤 과목을 3학년 때 와서 여러분들이 2등급으로 1등급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것이 3단위라고 한다면은 약 0.03등급이 4단위짜리라고 한다면 0.04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2단에서 15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단 올릴 수 있는 성적은 0.12에서 0.15등급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2학년 2학기 때까지 산출된 성적과 함께 이번 3학년 1학기에서의 나의 어떤 성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1학년이나 2학년들은요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려는 성적은 이미 2학년 때까지 결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여러분들이 목표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3학년 1학기 때에서의 어떤 성적의 유지나 성적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학생부 교과의 월등히 뛰어난 어떤 교과 성적을 높여나간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반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활용, 바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활동도 좋지만 교과 성적에서의 상승, 바로 이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요소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학생부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수, 영탐, 탐구는 이제 한 과목 반영이죠. 두 개 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인 만큼 수학과 탐구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즉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에서의 과탐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좀 많죠. 인하대학교, 단국대 죽전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지난 방송에서 보았던 숭실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이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대학교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국민대학교가 포함되어 있고요. 아예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는 그러한 이제 전형에서는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었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서울과기대 건축 전공의 인문 모집 단위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번 이제 가천대 지역균형이나 명지대 학교장 추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점, 바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 하나가 2등급이고 나머지가 3등급 정도만 되면 뭐 어느 대학이든 이제 지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뭐 인하대, 숭실대, 아주대라고 한다면 하나는 반드시 2등급, 이제 다른 하나는 3등급 이내를 목표로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한 두 개의 3등급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본인이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탐구 영역에서 본인이 이제 하나를 2등급, 3등급을 받을 거고요.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은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능에서의 원점수를 목표로 학습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지난 2019학년도와 20학년도, 21학년도에 이제 자료를 보겠는데요. 2022학년도는 수시 원서 접수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84, 2등급이 78, 3등급이 70점의 커트라인을 보였었습니다. 원점수 커트라인이죠.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는데요.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의 원점수 커트라인을 보였었는데요. 2021학년도가 2020학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국어에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이제 85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고, 만약에 3등급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75점 이상은 목표로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능 최저학력 등급에 여러분들이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학 영역인데요. 수학에서는 수학 가형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는 1등급이 92, 2등급이 88, 3등급이 81점. 2020학년도는 1등급이 92, 2등급이 85, 3등급이 80점.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2, 2등급이 84,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등급은 항상 커트라인이 동일하죠. 2등급과 3등급 때에서의 어떤 난이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그러한 성적 결과였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로 올수록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수학에서 자신이 있어서 2등급을 받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85점 이상은 이제 받아야 되고, 또한 3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80점 정도의 원점수를 목표로 해야 여러분들이 3등급까지 이제 안착을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제 국어나 수학은 이러한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꾸준한 성적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내 성적이, 내 원점수가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적만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등급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5.3%, 응시자 중에 5.3%가 1등급이었고요. 2등급이 14.34%, 3등급이 18.51%였습니다. 그 응시자들 중에 2등급과 3등급에서의 성취도가 굉장히 높았죠.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였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1등급이 12.66%,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였습니다. 따라서 영어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성적만 여러분들이 유지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본인이 가능한 점수가 어느 정도냐, 내가
국어나 수학, 영어 영역에서 내가 성취가 가능한 점수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 최저에 대한 전략,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도 서울 수도권의 어떤 주요 23개 대학의 지속적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시 지원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의 2023 수시에서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